새해 복 많이 받으세요. 안녕하세요. 뻔뻔한 복덕방입니다. 오늘은 위레자이더시티 입주자 모집 공고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위레자이더시티의 분양 일정이 발표됐죠. 별내 자이더스타와 비슷한 이름을 가진 건 바로 자이에서 분양하는 아파트이기 때문이죠. 뿐만 아니라 공공분양임에도 불구하고 브랜드 건설사가 사업 주체가 돼서 분양을 진행하는 점이 특이한 점이라고 할 수 있겠네요. 특별 공급은 2021년 1월 11일 월요일, 1순위 청약은 1월 12일 화요일, 2순위 청약은 1월 13일 수요일에 진행이 됩니다. 발표일은 2021년 1월 19일입니다. 이번 위레자이더시티 분양에서 특이한 점은 바로 신혼희망타운 293세대와 일반 공공분양 360세대가 동시에 분양을 한다는 점이죠. 신혼부부 특공과 신혼희망타운은 완전히 성격이 다른 것 아시죠? 신혼희망타운은 별도의 입주자 모집 공고문이 존재합니다. 일반 공급과는 달리 청약통장 6개월 이상 6회차 납입만 하면 지원 가능하게 됩니다. 그리고 별도의 소득 기준과 자산 기준이 있습니다. 입주자 모집 공고를 통해서 금액을 꼭 확인하셔야 되고요. 일단 신혼희망타운은 2021년 1월 18일에서 19일에 접수를 받습니다. 그리고 발표일은 2021년 2월 4일입니다. 여기서 중요한 포인트는 일반 분양 발표일 1월 19일, 신혼희망타운 발표일 2월 4일로 서로 발표일이 다르기 때문에 일반 분양과 신혼희망타운 중복해서 청약이 가능하다는 점이죠. 한 번의 불씨를 더 살릴 수 있는 기회이니까 꼭 기억하셔서 무조건 중복 청약하셔야 됩니다. 일단 일반 공급에서 특별 공급은 다자녀, 노부모, 신혼부부, 생애 최초로 나눠집니다. 다자녀는 만 19세 미만 미성년 자녀 3명 이상이면 가능하고요. 노부모는 만 65세 이상 직계 존속, 즉 양가 부모님을 말하고 있고요. 3년 이상 모시고 계셔야 됩니다. 신혼부부는 혼인한 지 7년 이내, 여기서 중요한 포인트가 있습니다. 예비 신혼부부 가능합니다. 또 한 가지 포인트, 만 6세 이하 자녀를 둔 한부모 가족도 가능하다는 얘기죠. 생애 최초 평생 무주택자 자격을 유지하셔야 되고요. 기혼이셔야 됩니다. 선납금 포함 저축액이 600만 원의 소득세 증빙을 할 수 있어야 됩니다. 특별 공급은 공통적으로 자산 기준과 소득 제한이 있다는 것 기억하셔야 됩니다. 부동산은 건물과 토지 포함 2억 1,550만 원, 자동차는 2,764만 원 이하여야 됩니다. 소득 기준은 생애 최초 그리고 신혼부부 외벌이는 4인 기준 620만 원 정도 되고요. 노부모와 다자녀 신혼부부 맞벌이는 4인 기준 740만 원 정도 됩니다. 여기서 포인트가 있죠. 특별 공급과 달리 일반 공급은 평수가 최다 60제곱미터를 초과하기 때문에 자산과 소득 기준 제한이 없다는 것 기억하셔야 될 부분입니다. 특별 공급은 반드시 세대당 1명만 신청이 가능하고요. 특공이 당첨되면 이후로 특별 공급에는 지원할 수 없다는 사실 꼭 기억하셔야 됩니다. 주의할 점은 같은 세대의 특별 공급 당첨자가 있으면 지원할 수 없습니다. 특별 공급에 필요한 통장은 주택 청약 종합 저축 통장 그리고 청약 저축 통장입니다. 이외의 통장은 사용할 수 없습니다. 한 번 더 말씀드리자면 신혼희망타운과 신혼부부 특별 공급을 헷갈려 해서는 안 됩니다. 무늬만 비슷해 보이지 뜯어보면 내용이 다르다는 것 기억하시고요. 발표일이 다르기 때문에 중복 청약 가능하다는 것 기억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렇다면 일반 공급 어떨까요? 무주택 세대주 그리고 청약통장 24개월 납입하시면 1순위가 됩니다. 당첨자 선정은 3년 이상 무주택 세대 중 저축 총액이 높은 사람으로 가려내게 됩니다. 지역 우선 공급 방식이긴 하지만 다행히 지역 안배 비율이 있죠. 성남시 2년 거주 30%, 경기도 2년 20%, 수도권 거주가 50%입니다. 예외적으로 특별 공급에서 다자녀는 경기도 50%와 수도권 50%를 뽑습니다. 지역 경계가 다자녀 특공에서는 달리 적용된다는 거 기억하시고요. 중요한 것은 일반 공급에서 무주택 신분은 공고일에서 입주 시까지 유지하고 계셔야 됩니다. 일반 공급은 평형이 최다 60제곱 이상이기 때문에 특별 공급과는 달리 자산과 소득 기준 컷이 없습니다. 해외 거주하시는 분들의 경우에는 연속해서 90일 혹은 연간 183일을 초과해서 거주하신 분들에게는 지역 우선 공급 자격이 부여되지 않습니다. 대신에 공고일 현재 당해에 거주하신다면 기타 지역으로 청약할 수 있다는 얘기입니다. 위레자이더시티는 투기과열 지구이고 청약과열 지구이기 때문에 재당첨 제한 10년, 전매 제한 10년,
거주 의무 5년이 있습니다. 한마디로 전세를 놓지 못한다는 거죠. 분양가 어떨까요? 평당 2,250만 원 정도 나왔습니다. 공공분양, 분양가가 날로 조금씩 높아져 가네요. 이렇게 계속 조금씩 높아지는 분양가는 청약 지원자들로 하여금 무의식적으로 분양가에 대한 저항감이 사라지게 하는 느낌도 들게 합니다. 원래 마케팅에서 가격을 높일 때 기습적으로 치고 들어가서 소비자가 좀 혼란스러워할 때 그 틈을 타서 계속적으로 조금씩 가격을 올립니다. 이렇게 되면 가격에 대한 저항감이 무뎌지게 되죠. 아무튼 이 부분은 감내하고 청약에 나서야 할 듯합니다. 그래도 주변 분양가에 비하면 저렴한 분양가라고 말할 수 있겠죠. 주변 평당 분양가가 3,900만 원 정도이기 때문에 2,250만 원 정도면 그래도 시세 대비 낮은 분양가라 말할 수 있습니다. 위례 롯데캐슬 시세가 11억 정도이기 때문에 약 5억의 차이를 보이고 있습니다. 이렇게 평당 분양가를 기준으로 해서 타입별 분양가를 보면 74A가 6억대, 74B도 6억대, 74T는 7억대입니다. 같은 74인데 분양가가 높죠? 이유는 T가 테라스를 뜻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테라스 있는 아파트, 저녁 노을을 바라보면서 운치 있는 디너를 즐길 수 있는 테라스 코너가 생기기 때문에 좀 비쌉니다. 82A 타입은 7억대, 84B 타입 7억대, 84P는 9억대입니다. 여기서 P도 펜트라는 약자를 붙인 거죠. 펜트하우스 개념이라 가격대가 껑충 뛰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또 다른 84P2도 9억대입니다. 일단 7억대 평형을 생각해 본다면 중도금 대출이 가능하겠죠. 계약금이 20% 정도 되기 때문에 1억 4천 정도를 쏠 수 있어야 되고요. 나머지 4회차 중도금 대출, 잔금 2회차는 연체를 하더라도 정당계약 해지 사유는 되지 않기 때문에 주택담보대출을 받아서 해결할 수 있을 듯 하네요. 주택도시기금 융자도 7,500 정도 해주는 것으로 되어 있는데 이 부분은 시공사에서 진행하는 것이라 이후 정당계약 때 어떤 식으로 융자가 되는지 자세히 문의를 해보시면 되겠습니다. 위례자이더시티의 대략적인 입지, 주변 500m 내로 학군이 착실하게 조성이 되어 있죠. 푸른초, 고운초, 중앙초, 중앙중학교, 한빛중고, 위례중고등학교가 아파트 단지 주변으로 흩어져 있습니다. 괜찮은 학군을 가지고 있습니다. 주변에 중앙광장 상권, 일명 항아리 상권이라 부르죠. 사람들의 발걸음을 항아리같이 생긴 상권 안으로 붙잡아 둘 수 있는 상가들이 즐비해 있습니다. 그리고 스타필드와 이마트 트레이더스를 쉽게 이용할 수 있습니다. 위례의 최대 핸디캡이 신도시가 조성된 지 10년이 지났어도 변변한 지하철 노선이 없었다는 겁니다. 인근 복정역을 이용하기 위해서는 버스로 20분을 이동해야 되죠. 그러나 위례 트램이 곧 착공에 들어갈 예정입니다. 일단 생활 반경이 잠실과 7km, 삼성역과는 8km 정도밖에 떨어져 있지 않습니다. 서울 중심 생활권과 아주 가까운 포지션에 있다 해도 과언이 아니죠. 둘 다 서울 중심에 도달할 수 있는 입지 컴파스가 그리 크게 벌어지지 않고 도달 범위 안에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이번 입주자 모집 공고를 통해서 본격적인 위례자이더시티의 경쟁은 본 무대 위에 오르게 되었습니다. 무엇보다도 신혼희망타운과 더불어서 공공분양 형태로 진행이 되기 때문에 같은 아파트 단지지만 또 한 번의 기회를 만들어낼 수 있는 장점도 있습니다. 어찌 보면 2021년을 맞아서 처음으로 시작되는 청약 경쟁이기 때문에 의미가 아주 큽니다. 새로운 한 해를 맞아서 여러분이 작년 한 해 달려오셨던 청약 도전의 노력에 좋은 결실들이 주렁주렁 매달렸으면 합니다. 올 한 해 서울 수도권에 새롭게 분양될 아파트들이 기대치에 못 미칠 것이라는 예상들이 있는데 저는 그렇게 생각하지 않습니다. 분상제가 어떤 시스템으로 돌아가는지 건설사들이 본능적으로 간파를 해놨기 때문에 움츠러들었던 민간 분양에서는 분명히 활기가 돌 것입니다. 재건축, 재개발 분양 역시도 RPM을 엄청나게 올려서 속도전에 뛰어들 겁니다. 가점이 높으신 분들은 최적의 입지에서 분양하는 아파트를 기다리는 것이 중요합니다. 쌓아온 가점, 어정쩡한 곳에 던지시면 너무 아까울 수 있잖아요. 반면 가점이 조금 부족한 분들은 합리적인 입지에서 분양하는 아파트에 망설임 없이 도전하셔야 됩니다. 특공과 추첨제에 끊임없이 도전하세요. 그리고 물량이 많이 풀리면 치솟은 가점도 안정세를 찾을 겁니다. 엊그제 파인시티자의 줍줍 추첨제에서 20대 여성이 당첨되지 않았습니까? 물론 계약금을 못 내서 예비번호 1번이 가져갔지만요. 그 누가 20대 여성이 30만 대 1의 경쟁률을 뚫을 줄 알았겠습니까? 다시 한번 심기일전해서 2021년이 내 집 마련이라는 원년의 한 해가 될 수 있는 좋은 일들이 여러분에게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이상으로 뻔뻔한 복덕방을 마치겠습니다.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